이제 앞서 예고해드린 저희 단독 보도로 가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체포된 고영태 씨, 이 체포적 구심이 논란 끝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들이 이거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김광상 변호사 예상을 하셨지만 그대로 됐거든요. 자, 문제는 최순실 씨가 이 소식을 듣고 했다는 얘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감옥에서 이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가 체포됐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과응보다 고영태의 민낯을 까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낯을 하나하나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민낯을 까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최순실 씨, 고영태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하는데 맨얼굴이란 얘기인데 어떤 게 맨얼굴인지 궁금해요.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최순실 씨가 구치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민낯을 까발리겠다는 말인지 그건 좀 지금 공모 비서가 접견을 하고 있다니까 뭔가 자료를 밖에놔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렇게 직설적인 화법 자체는 약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지금 고영태에 대한 체포 자체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과정하고 고영태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검찰에서 상당히 비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마치 고영태가 체포가 됐고 본인이 어떤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고영태를 궁지로 몰아넣겠다. 좀 저런 의미가 좀 담겨 있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고영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영태에 대해서는 아무튼 엄청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고영태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랬던 거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좀 많이 내서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도 고생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많은 걸 검찰에 또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가 더 추가가 될까? 특히 고영태의 어떤 내부적인 것이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건 최순실 씨가 조력을 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7개월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고영태와 최순실,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관계는 이 게이트의 양대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서로 애증관계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는데 최순실 씨는 지난 1월 16일에 헌재에서 이뤄진 5차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돈을 자꾸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확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뭐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뭐 카드나 뭐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그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결국 고영태 씨라고 자꾸 고영태 씨가 나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 그랬다. 그랬고 안 빌려주니까 자기네들이 회사를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이게 다 고영태 씨가 짠 구도다. 이런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최순실 최변호인단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치정극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알선수재 등 고영태 개인적인 그 범죄로부터 출발된 거다라고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나쁜 악당이 있는데 최순실은 두목이고 그리고 고영태는 그 악당 밑에 있는 부하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영태가 설사 악인이라 치더라도 그 죄는 알선수재라든가 치정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씨의 범죄는 국정을 농단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그 재벌 대기업의 출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딸의 말을 투자하는 등 이런 개인적인 부정 축제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국민들 볼 때는 이 국정농단의 핵심의 범인은 최순실로 보지 고영태는 곁가지로 볼 텐데 아마도 이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 탓으로 돌면서 고영태의 비중이 더 키우기 위해서 변호인단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낱낱이 민낯을 까발려 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고영태가 더 나쁜 악당이라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국정농단의 모습들까지도 가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단독 보도에 인과응보다
고영태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겠다. 다음 사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강에서 나를 고영태와 이 사람이 함께 협박을 했는데 이성한 전 사무총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도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저희의 단독 보도 내용의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자, 한강에서 두 사람이 함께 협박했다.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저렇게 주장했다는 건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거거든요. 네. 자, 어떻게 이 관계를 봐야 될까요? 네. 이성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위협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녹음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렇게 사람이잖아요. 주장하고 있죠. 이 사람도 체포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불리한 어떤 정보를 준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고영태 씨를 저는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고영태 씨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뭐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로 중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구속하거나 이걸 잡아들였을 때 그 정보 주는 걸 멈출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플리바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서 활보하고 있었고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조사를 하면 되고 다만 이제 최순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최순실이 본인에게 쏠리고 있는 어떤 비난을 두 사람한테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해먹은 게 아니다. 네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물론 자기가 주범이었고 모든 걸 했지만 이성환이나 고영태도 자기 밑에서 여러 가지 해먹은 게 있다. 이걸 까발리겠다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근데 그게 과연 최순실 입장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최순실을 등에 업고서 다른 이권에 개입한 고영태나 이성환도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최순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예. 그 콩고물 떨어진 거 얻어먹었던 사람이 고영태와 이성환이에요. 다 네. 처벌받아야 되지만 네. 제일 나쁜 사람은 최순실이죠. 네. 자, 여기서요. 이 이성한 씨에 대한 최순실 씨의 원한이라면 원한 큰일 났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처음 공개해서 그 유명해졌고 패러디까지 나온 그 녹취록이 바로 이 협박 부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이걸 하지 않으면 네.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네, 지금 보면 여기서도 네. 얘기를 합니다. 이성한이가 아주 계획적으로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을 굉장히 드러내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실질적으로 네. 이성환이는 이제 고영태가 뭐 돈도 요구하고 협박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보는데 저 중요한 대목 중에 뭐가 있냐면 계획적으로 몰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몰아가라. 그렇죠. 계획적으로 몰아가라. 그러니까 몰아가라는 말은 없던 것을 갖다 만들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꾸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 뭐 조작하라 그런 그들이 얘기거든요. 또 이번에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많이 썼던 엮어라. 네, 이게 예. 그 당시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영태, 이성한, 노승일 뭐 몇 명만 이제 노승일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승일이 뭐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전화를 하면서 저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영태나 이성환이랄지 몇몇만 막으면 이건 별 문제 없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귀국을 했는데 사실은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들어와서 체포가 되고 또 구속이 됐는데 그 어떤 지금 저때 어떤 녹취록에 보면 그게 다 거짓말하고 때문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재판까지 그 저 논조, 저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최순실 씨도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들고 또 제가 볼 때는 삶에 대한 의욕도 굉장히 강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여기저기 남겨놓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교도소 내에서도 신문도 막 굉장히 읽고 한다는 것은 근데 꼼꼼히 신문을 읽는다고 하죠. 네, 그런데 교도소에서 신문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신문을 읽는 사람은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갈 것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신문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안 먹고 그렇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어 원서, 사전, 성경 그렇죠. 이 정도 알려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문을 정말 잘 읽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구치소 내에서 신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문을 아주 탐독하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면
나가서 내가 어떻게 제기할 것인가. 그러려면 사실 사회의 정세가 떨어졌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하다. 정말 그 신문 구독 가지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있군요. 예. 네, 지금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 고영태 씨 체포 소식에 대해서는 인과응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이성아 씨까지 체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아 뭔가 기회가 좀 있는 것 같다 나한테 뭔가 생각했던 반전? 판이랑 좀 다르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박 전 대통령에 몰렸던 모든 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함으로써 이제 상당히 그 책임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건데요. 네. 저는요. 최순실 씨가 고영태의 모든 것을 까발리겠다 이렇게 나오면요 검찰만 좋을 것 같아요. 검찰만. 네. 그러니까 그거 까발리면은 고영태 씨를 말이에요. 뭐 구속하고 이후에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증거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플리바긴도 가능할 수 있는 대목인가요? 저는 그 가능성은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혀 예. 없다고 보고요. 근데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의 비리나 무슨 뭐 이게 잘못된 점을 검찰에 그렇게 까발린다 해서 네, 본인의 무슨 그 책임이나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네.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개인의 원한 때문에 무슨 복수하고 뭐 하는 그 감정적 적이라면은 뭐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니고 고영태가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좀 대단한 착각 같아요. 자, 이 단독 보도에서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최순실 씨가 이 관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 측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공동체 하는데 그거는 아닐지 몰라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정서적 공동체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러면서 최순실 씨 본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고영태가 체포가 됐는데 이건 나에게 기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전에 양측의 변호인단이 만나서 전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 충격적인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경제 공동체에 대한 일관된 부인은 아마도 최순실이 받았던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아마 직접적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경제 공동체를 부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이 밝혀냈던 청와대 내부 인테리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관리 운영 모든 재산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인한 이유가 바로 직접적 뇌물죄를 피하기 위한 뇌물 기소를 피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반전의 기회를 삼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고영태, 이성한 등의 개인적인 그 사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최순실과 대통령이 희생됐다고 할 텐데 거꾸로 고영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서 알선수재로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뒷배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성한과 그 고영태의 죄가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고영태, 이성한이 문제가 있는 건 치더라도 엮였다고 하는 대상인 특검, 검찰, 국회, 언론, 헌재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에서 판단하는 것 자체까지 엎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아주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최순실 씨가 반성하고 건신하기보다 아직도 이것을 전환의 계기로 공세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에서도 단단히 대응을 해서 향후 재판 과정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비리에 연루가 되거나 아니면 압력을 가할 때 이유는 최순실 아닙니까? 결국 최순실의 그렇죠. 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결국 범죄가 돼버렸는데 네. 그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 도와주는 게 본인의 범죄 행위도 부인하거나 아니면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둘이 연관돼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나 다른 데 압력을 가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최순실이나 정유라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최순실의 범죄 행위도 같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연관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에게 함께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공범으로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본인한테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증언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순실 씨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니 나는 모른다. 그 사람이 다 혼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최순실이 알아서 한 거다 되면요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범으로 돼 있어요. 그럼 최순실이가 공범이 아니고 돈을 받았으면 그건 뇌물죄 되지 않는 거예요. 공무원, 박근혜 예, 대통령이 공무원 대통령 신분으로서 뇌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박 전 대통령 말대로 최순실 나를 이용했다. 그것이 인정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고 최순실 씨도 같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어떤 사실적, 경제적 운명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운명 공동체입니다. 법적이면서 정서적인 공동체로서 이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아니 이제 정서적 공동체는 이제 관심이 이미 없어요. 관심이 없고. 법적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라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 최순실 씨는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불가분의 관계라면 보면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끈을 지금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 희망이 바로 뇌물죄거든요. 그것만 아니게 한다면 그렇죠. 이것만 만약에 뭐 다른 건 다 죄가 강요죄로 내릴 수 있다면 뭐 그렇죠. 그런 건가요? 정호성의 어떤 비밀 뉴스 그런 것은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뇌물죄 부분만 서로 분리가 돼서 네.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별것도 아닌 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변호사가 법적 공동체로서 이제는 어차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최순실 씨 인과응보다 민낯을 맨 얼굴을 낱낱이 까발리겠다던 고영태 씨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구치소에서라도 뵙고 싶었지만 도저히 면목이 없어 용기가 안 났다. 지금은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지만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본인도 감회가 이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순실 씨가요, 정말 박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면요, 아까처럼 뭐 고영태, 이성한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네. 뭐 뇌물죄하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우리 김 변호사 설명해 주신 그 뇌물죄하고부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냥 이거를 다 뒤집어 썼다. 뭐 이런 그 억울함이 있겠지만 지금 핵심적인 게 뇌물죄에서 뭐를 하는 거라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뇌물죄에서 벗어나올 것인가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최순실 씨의 어떤 지금 심리 상태도 굉장히 무슨 전략적 판단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런 최순실 씨, 자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3시에 잡혀 있습니다. 네. 자 고영태 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그동안 여론의 눈치만 살피다가 이제서야 진실을 제대로 밝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동안 민주검찰 아니라고 난리치지 않았어요. 최순실의 전략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검찰의 조서 전략에서 이제 재판 전략으로 바뀐 거죠. 네, 재판부에 가서 검찰에서 수사받은 게 이런 정치적 의도나 강압에 의한 수사이고 그리고 그 물증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서 아마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편파 수사라는 걸 강조할 일종의 재판 전략으로 보는 게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데 이 최고사령부 김정은을 지칭하는 듯합니다. 가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반도 위기설 증폭시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예고해드린 저희 단독 보도로 가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체포된 고영태 씨, 이 체포적 구심이 논란 끝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들이 이거 안 받아들여질 거라고 김광상 변호사 예상을 하셨지만 그대로 됐거든요. 자, 문제는 최순실 씨가 이 소식을 듣고 했다는 얘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자, 감옥에서 이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고영태 씨가 체포됐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인과응보다
고영태의 민낯을 까발리겠다 이렇게 그것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낯을 하나하나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민낯을 까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원래 최순실 씨 고영태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하는데 맨 얼굴이란 얘기인데 예, 예. 어떤 게 맨 얼굴인지 궁금해요.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하는데 사실 최순실 씨가 구치소 내에서 어떤 식으로 민낯을 까발리겠다는 말인지 그건 좀 지금 공모 비서가 접견을 하고 있다니까 뭔가 자료를 밖에놔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저렇게 직설적인 화법 자체는 약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오해를 네네. 받을 수 있냐면 지금 고영태에 대한 체포 작태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더구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와 기각 과정하고 고영태의 체포 과정에 대해서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검찰에서 상당히 비난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본인이 민낯을 까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마치 고영태가 체포가 됐고 본인이 어떤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고영태를 네. 궁지로 몰아넣겠다. 좀 저런 의미가 좀 저희가 준비한 단독 보도에 자 인과응보다 고영태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겠다. 다음 사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강에서 나를 고영태와 이 사람이 함께 협박을 했는데 이성한 전 사무총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 사람도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저희의 단독 보도 내용의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자, 한강에서 두 사람이 함께 협박했다.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저렇게 주장했다는 건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거거든요. 네. 자, 어떻게 이 관계를 봐야 될까요? 네. 이성한 씨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갖고 있었던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떻게 위협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그래서 녹음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했던 이렇게 사람이잖아요. 주장하고 있죠. 이 사람도 체포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불리한 어떤 정보를 준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고영태 씨를 저는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고영태 씨도 물론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뭐 검찰이나 특검 입장에서는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로 중요 정보를 주기 때문에 구속하거나 이걸 잡아들였을 때 그 정보 주는 걸 멈출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플리바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영태 씨가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서 활보하고 있었고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일단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조사를 하면 되고 다만 이제 최순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최순실이 본인에게 쏠리고 있는 어떤 비난을 두 사람한테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해먹은 게 아니다. 네네.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순실이 물론 자기가 주범이었고 모든 걸 했지만 이성환이나 고영태도 자기 밑에서 여러 가지 해먹은 게 있다. 이걸 까발리겠다고밖에 안 보여 저는. 근데 그게 과연 최순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물론 최순실을 등에 업고서 다른 이권에 개입한 고영태나 이성환도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일이 최순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주범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예. 그 콩고물 떨어진 거 얻어먹었던 사람이 고영태와 이성환이에요. 다 네. 처벌받아야 되지만 네. 제일 나쁜 사람은 최순실이죠. 네. 자, 여기서요. 이 이성한 씨에 대한 최순실 씨의 원한이라면 원한 큰일 났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처음 공개해서 그 유명해졌고 패러디까지 나온 그 녹취록이 바로 이 협박 부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네, 지금 보면 여기서도 네. 얘기를 합니다. 이성한이가 아주 계획적으로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을 굉장히 드러내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실질적으로 네. 이성환이는 이제 고영태가 뭐 돈도 요구하고 협박도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보는데 저 중요한 대목 중에 뭐가 있냐면 계획적으로 몰아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몰아가라. 계획적으로 몰아가라. 그러니까 몰아가라는 말은 없던 것을 갖다 만들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꾸며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담겨 있을 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물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이 고영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영태에 대해서는 아무튼 엄청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되도록이면 고영태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랬던 거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좀 많이 내서 네.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구치소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도 고생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네. 많은 걸 검찰에 또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가 더 추가가 될까? 특히 고영태의 어떤 내부적인 것이 많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그건 최순실 씨가 조력을 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7개월에 지금 이르고 있거든요. 고영태와 최순실과 고영태 씨의 관계는 이 게이트의 양대 축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서로 애증 관계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는데 최순실 씨는 지난 1월 16일에 헌재에서 이뤄진 오차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돈을 자꾸 임차를 해달라 그러니까 저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게 확확 사업 자금하고 이런 거를 밀어줘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 측근인 줄 아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하니까 감정이 쌓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뭔가 회사를 좀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여 있어가지고 카드나 이런 거 절대 쓰지 못하는 그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 변호사님을 소개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순실 씨 결국 고영태 씨하고 자꾸 고영태 씨가 나한테 계속 돈을 빌려달라 그랬다. 네. 그랬고 안 빌려주니까 자기네들이 회사를 차려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이게 다 고영태 씨가 짠 구도다. 이런 얘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이번 게이트의 본질은 치정극이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알선수재 등 고영태 개인적인 범죄로부터 출발된 거다라고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네네. 국민들이 볼 때는 소위 말해서 나쁜 악당이 있는데 최순실은 두목이고 그리고 고영태는 그 악당 밑에 있는 부하로 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영태가 설사 악인이라 치더라도 그 죄는 알선수재라든가 치정이라고 한다면 최순실 씨의 범죄는 국정을 농단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 그 재벌 대기업의 출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딸의 말을 투자하는 등 이런 개인적인 부정 축제에 사용했다고 한다면 국민들 볼 때는 이 국정농단의 핵심의 범인은 최순실로 보지 고영태는 곁가지로 볼 텐데 아마도 이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 탓으로 돌면서 고영태의 비중이 더 키우기 위해서 변호인단과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낱낱이 민낯을 까발려준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과연 고영태가 더 나쁜 악당이라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그동안 저질렀던 국정농단의 모습들까지도 가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